맞아요. 오늘 거래대금 동반해서 이 두 기업의 주가가 모두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부방은 가격 제한폭까지 가고 굉장히 또 급등하는 움직임들이 전개가 났는데 지금 내용이 공시를 통해서 나왔어요. 앞서 예리나 캐스터가 또 기사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부방이 모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쿠첸이 자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게 됐는데 주식 교환을 통해서 이제 편입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 두 기업의 주가의 급등 재료로 해석이 됐다. 이렇게 기사를 통해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 건지 먼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기수 전문가님, 보통 완전자회사 편입 이슈가 두 기업 모두를 이끌 만한 재료가 되나요? 보통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제 보통 엇갈리게 마련이고 한 기업은 보통은 자회사가 오르나요? 그렇죠. 예, 이제 보통 왜냐면은 이제 작은 회사가 큰 회사로 가게 되면은 네. 뭐 이제 그다음에 수혜가 좀 많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쪽이 오르고 그다음에 돈을 쓰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쪽은 빠지고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지금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좀 혼재되면서 특히 네. 이제 제일 큰 건 시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뭐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동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리들을 가지고 이제 매기가 좀 몰리는 이제 그런 현상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두 기업의 이제 호재거리가 없냐면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뭐냐면은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시너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사업 내용적으로 시너지가 있냐 그러면은 이제 그건 뭐 이제 내부적인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같은 한 회사였어요. 리움 쿠천에서 또 갈라섰던 거거든요. 네. 다시 이제 합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지주사 역할만 하다가 사업회사를 들이게 되면 수익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사업회사로 이제 변신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확대가 된다,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당장 그럼 연결 기준으로 나오는 실적이 좋아질 그렇죠. 거라는 좋아질 기대감인 거라는 거죠. 거예요? 예. 예. 연결이 아니라 이제 직접적 별도 기준으로 이제 산정이 돼도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본업 자체가 좋아진다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수가 있고요. 쿠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교환 이번 방식이 주식 교환 방식이에요. 네. 쿠첸은 상장 폐지를 하고 쿠첸 주주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부방이 네. 주식을 그 주주들한테 부방 주식으로 줍니다. 근데 지금 보면 부방 주식은 8,000원대, 3,000원대고요. 예. 쿠첸 주식은 그보다 좀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식 수가 좀 늘어나겠죠. 결국에는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무상증자 할 때 네, 네. 왜 숫자 늘어나면 올라가듯이 주식수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또 유동성이 또 이제 풍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를 좀 이끌고 있는 네. 그런 걸로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같은 의견으로 바로 여쭤볼게요. 김윤태 전문가님, 이번에 이 두 기업의 급등을 한 요인, 그러니까 완전자회사 편입 이슈가 일단 공식적으로 모든 기업의 호재는 아니다. 여기엔 동일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네. 자회사가 만약에 빚이 많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걸 인수하게 되면 모회사 같은 경우는요.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반대로 자회사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모회사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할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갖고 갈 경우는 자회사는요. 주가가 하락합니다. 오히려. 자, 네.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 여기서 평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6,200원대 제시한 가격이. 그런데 오늘 가격이 이미 넘었어요. 쿠첸의 가격 예, 기준으로 쿠첸 같은 경우는 말씀이시죠? 오늘 8,300원까지. 많이 넘어갔어요. 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주가는 내려가요. 그러면 올라가다가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반대 매수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자, 주주들이 한 10% 이상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못 가요. 예, 법적으로 못 갑니다. 10% 이상의 만약에 반대가 나올 경우는요. 반대 매수를 해야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개별적으로 다 사야 됩니다. 이렇게 단체로 교환하는 게 안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직 산 넘어 산입니다. 아직 의사회는 결쳤지만 이게 뭐냐?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네. 8월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네. 매수, 매매가 되는 건지 교환이 네. 아니면 개별적으로 10% 이상의 반대가 나올 경우에는 그럼 부방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부방의 현재 규모를 보면요. 현금성 자산이 1,200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상당 부분은 이거 매수하는 금액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환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오히려 쇼크가 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타성 매매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급이 몰렸단 말이에요. 왜? 예. 시장에 호재가 없으니까 굉장히 큰 호재였거든요. 같은 의견 주시네요. 그래서 지금 매기가 몰린 거지 일시적인 쇼크는요. 악재 호재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두 분의 의견 동일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두 기업 다 부담을 감고 있는 재료는 없었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일단 수급적인 이슈로 반겼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워낙 또 안 좋기 때문에 이슈에 더 크게 반영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지금 앞으로 더 체크해볼 요인들이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모두 다 해결 도와드렸어요. 유리나 캐스터. 네, 자회사와 모회사 주가가 동시에 오르는 게 이렇게 공식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전문가님.